자기 암시로 현대의학으로는 치유가 힘든 질병까지도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에밀 쿠에는 프랑스의 약사이자 심리치료사였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오로지 환자 개개인의 치료와 발전을 위한 가능성을 찾아내고 그들을 돕기 위해 힘썼는데요. 오늘은 그의 책 자기 암시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하늘 아래이고 옮긴이는 김동기 님과 김분 님이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암시와 자기 암시가 가진 기능과 힘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적 자아가 우리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최고의 관리자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신체 기관을 회복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방법대로 시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기관이 스스로 제 기능을 회복하고 자신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상상하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관은 상상이 명령한 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빠르게 혹은 천천히 정상적인 제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자기 암시의 힘은 지혈을 하고 변비를 없애고 종양을 사라지게 하고 결핵, 마비, 궤양 등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치과 의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가 치료하는 모습을 종종 지켜보곤 하였죠. 한 번은 저도 잘 알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환자는 8년 동안 천식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이날은 이를 뽑으러 치과에 왔었던 겁니다. 저는 의사에게 그녀가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아주 민감한 체질이었기 때문이죠. 그녀도 의사도 저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발치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낸 후 저는 그녀를 응시하면서 당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라는 암시를 계속 반복하면서 의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한순간에 그녀의 이를 뺄 수 있었습니다. 이가 빠진 후에는 출혈이 있었죠. 저는 이때도 지혈제를 쓰지 말고 다시 암시를 걸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사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그녀의 시선을 저에게 고정하도록 한 다음 2분 안에 출혈이 멈춥니다. 2분 안에 출혈이 멈춥니다. 라고 암시를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그녀는 한두 번 피를 뱉어냈지만 그걸로 끝이었죠. 우리는 이가 빠진 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잇몸에 피가 굳어 있을 뿐 출혈은 멈춘 상태였죠.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그녀의 무의식이 출혈은 멈춘다라는 상상대로 동맥과 정맥의 모세혈관에게 출혈을 멈추도록 지시한 겁니다. 그 지시에 따라 모세혈관은 자연스럽게 수축을 일으킨 것이죠. 종양이 소멸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종양은 사라진다라는 자기 암시를 받은 무의식이 그렇게 되도록 진행시키는 것이죠. 종양을 생성하고 있는 동맥이 수축하도록 지시하고 무의식의 지시대로 동맥이 수축하면서 종양의 양분 공급을 중단하는 겁니다. 양분을 제공받지 못한 종양은 자연히 생기를 잃으면서 축소되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신경쇠약 역시 꾸준히 자기암시 요법을 시행하면 완치됩니다. 이미 여러 방법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던 많은 환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완치되는 효과를 보았죠. 룩셈부르크의 전문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했던 한 환자는 자기암시 요법으로 6주 만에 완쾌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이 환자는 주변 사람들이 같은 사람인지를 의심할 정도로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더 다행스러운 것은 이 환자가 과거의 불행한 상태로 돌아갈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의식적 자기암시의 사용법을 완벽하게 터득했고 놀라울 만큼 잘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암시는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 질환의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정신적 문제로 인해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가게 된 청소년들을 교화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만일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아주 의미 있는 사회교육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암시를 통해 정신적 문제를 교정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하며 그 신뢰도 있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정신적 문제를 교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도덕적 관념을 바로잡는다는 뜻인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암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는 비유가 있죠. 우리의 뇌를 나무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에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본능, 생각, 습관의 못이 박혀 있습니다. 잘못된 도덕적 관념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잘못 박혀 있는 못을 빼내고 새로운 생각과 습관의 못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체 작업을 해내는 과정이 바로 암시이죠. 암시를 통해 새 못이 조금씩 박히면서 과거의 못은 조금씩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암시는 새 못을 박는 망치질인 거죠. 망치질을 계속하면 새 못은 점점 깊숙이 박히고 낡은 못은 빠져나옵니다. 낡은 본능, 관념, 습관이 새로운 본능, 관념, 습관으로 대체되는 것, 곧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밤낮으로 소변을 지리는 11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까지 하곤 하였죠. 저는 소년의 나쁜 습관을 고쳐달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았고 그에게 암시요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변화는 첫 시도 이후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죠. 치료한 날부터 낮에는 소변을 지리는 증세가 없어졌는데 아직 밤에는 여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 횟수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몇 개월 후에는 소변을 지리는 증세가 없어졌고 반년 뒤에는 도배까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또한 이 소년에게는 7살 위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을 매우 미워하였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생에게 한 것처럼 그 형에게도 암시를 걸었습니다. 결과는 아주 좋았죠. 첫 시도에서 형의 정오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이 형제는 아주 사이좋게 지내고 있죠. 저는 지속적으로 이 형제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암시 치료 효과는 영구적이라는 확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암시요법을 소년원에서 시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저는 확실한 효과를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암시요법을 시행한다면 적어도 절반의 청소년들은 교화가 가능할 겁니다. 잘못된 도덕적 관념의 작용으로 인해 마음이 피폐해진 청소년들을 건전한 성인으로 거듭나게 해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놀랍고 보람된 일일까요? 물론 암시요법이 나쁜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야말로 공연한 것이죠. 그것은 누가 암시요법을 실행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당연히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즉 소년원의 의료진들이 담당하게 될 겁니다. 또 이들이 암시요법을 악용하려고 한다 해도 암시를 받는 사람이 그것을 수용할 리가 없습니다. 서로 암시의 위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 세상에 전혀 위험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화약, 원자로, 철도, 전기, 자동차, 비행기 등등 모두 일정한 위험이 따릅니다. 작은 것을 확대해서 가는 침소봉대의 태도는 변화시킬 수 있는 환자의 귀한 인생을 망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안에는 무한한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 힘은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게 되고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도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든 타인이든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마음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의식적 자기 암시 뿐인 겁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